네, 경제시그널 조현선입니다. 잘 나가는 주식시장 속에 비트코인과 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더프레임 김동환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음이 급합니다. 바로 여쭐게요. 네. 대표님은 만일 당장 목돈이 있다면 비트코인이랑 금 중에 뭘 사시겠어요? 보통 저는 스타일이 이제 나눠서 조금씩 사는데요. 음. 지금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비중을 좀 더 높게. 비트코인을요? 네. 그러면 이게 사실 그 자산이라는 게 쌀 때 사라 이러잖아요. 음. 근데 이제 그거는 물론 오른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지만, 근데 사실 비트코인은 지금 이렇다 할 눈에 보이는 큰 호재는 많이 안 보이는데 어떤 이유로 택하신 거세요? 그 호재가 금이 더 없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그런 거, 상대적인 네, 거네요. 상대적인 걸로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음. 저는 비트코인을 고를 것 같고, 네. 이유는 이제 미국에서 클라리티 법안이 네. 지금 통과가 연내에 좀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긴 한데, 이게 뭐 최악의 경우 내년 정도에는 통과가 무난하게 될 것 같거든요. 올해 안 되더라도. 네. 근데 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원래 금의 내러티브가 중앙은행이 계속 산다. 근데 중앙은행 매입량이 정말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계속 꾸준히 사고 있어요. 근데 사실 금 같은 경우는 한 4월, 5월 이후부터는 좀 빠졌거든요. 좀 빠졌고, 그런 거 봤을 때 지금 가격을 그대로 지탱해 주기에는 네. 현물 매수세만으로는 좀 쉽지 않다. 다른 모멘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뭐가 없지 않나? 금을 살 이유가. 방금 클래리티법 말씀 주셨는데 네. 사실상 연내에는 물 건너갔다고 보는 시각이 맞는 것 같은데, 네. 그럼 내년에는 괜찮을까요? 그것도 뭐 사실 알 순 없죠. 그렇죠. 지금까지 또 그래 왔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무엇보다 중간 선거에서 지금 최악의 경우에 트럼프가 이제 상원 하원을 공화당이 다 이제 잃을 수도 있고, 네. 뭐 보통의 경우에는 상원은 이제 사수를 하지만 하원에서는 이제 물 건너갈 수가 있는데, 네. 저는 이 정도만 돼도 음. 클라리티 법안은 통과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음. 정말 최악의 경우에 이제 상원 하원을 모두 네. 잃는다라고 했을 경우는 그때부터는 약간 한국도 그렇잖아요. 뭔가 주도권을 이 정부나 그렇죠. 청와대나 뭐 네. 청와대가 맞습니까 요즘에? 하여튼 그 청와대 맞죠? 네. 잃어버리면 사실 한도 끝도 없이 밀리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라면은 좀 안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1대1 그냥 서로 나눠 먹기 정도 네. 수준만 돼도 클라리티 법안 통과는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비트코인이든 금이든 이제 금리의 향방에 따라 달렸다. 근데 결국 그건가요? 이거 좀 복잡한데요. 응. 그러니까 가령 제가 경제 시그널 나올 때마다 아마 한 작년 하반기부터 그 얘기를 계속 같은 얘기를 드렸던 게, 지금 투자 시장은 그런 어떤 법칙들이 다 깨져 있다. 맞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 그게 유동성 증가의 의미이기 때문에 네. 모든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맞으나, 네. 그 사실 금이 올라갈 때 뭐 금은 대표적인 안전 자산이잖아요. 네. 근데 작년만 해도 엄청 많이 올랐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제 국채가 금리가 올라가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채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져서 주식이 떨어지는 게 지금까지의 약간의 법칙이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미국 금리 뭐 장기채 10년물, 30년물 5% 넘어서 한참 높이 올라갔는데도 주식 시장 굉장히 잘 버텼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사람들이 약간 이 투자 수익에 지금 미쳐 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뭐가 됐든 나의 수익을 올려줄 만한 자산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내러티브가 어디로 가느냐가 사실 자산의 상승을 좌우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지금은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요즘에 이제 닉스통이라고 네. 해서 없으면 이제 통증이 온다고, 그 정도로 이제 상승이 잘 됐고, 네. 이유가 뭐냐면 이게 AI 시대에 데이터 센터도 만들고 이제 로봇도 뭐 우리 옆으로 올 거고 한데, 이 메모리 반도체가 굉장히 부족하다, 수급이. 근데 이걸 공급할 수 있는 회사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네. 그 중에 제일 상태가 좋은 두 곳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다. 이래서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의구심이 있었고,
사실 이제 오늘 녹화하는 날짜가 오늘 이제 7일이죠. 7월 7일인데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 예비 실적 발표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맞아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기업 중에 실적이 제일 좋아요. 근데 삼성전자 주가 오늘 10%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니까요. 너무 심하게 떨어져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실적이 좋다라고 해서 뭔가 그게 반드시 논리적으로 주식 가격으로 바로 이어지는 그런 장도 아닌 거고 네. 순간순간의 내러티브 굉장히 중요한데 삼성전자 얘기했으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네.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언제 올랐냐면 올해 같은 경우는 전쟁 시작하고 한 달 후부터 올랐어요. 원래 전쟁 시작하고는 내려갔었어요.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80만 원대까지 밀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다가 사실 한 달 후부터 정말 막 질풍같이 오르더니 300만 원 근처까지 갔던 거잖아요. 그러면 300만 원이 벌써 몇 배입니까? 3.5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당시에 300만 원 육박했을 때 하이닉스는 코스피 시총 1위였거든요. 코스피 시총 1위가 한 서너 달 만에 3배 이상 오르기 위해서는 그냥 한국에 있는 모든 돈이 그 하이닉스 사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꾸로 모든 돈이 그걸 사러 가면 일단 나머지 자산들은 누가 사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돈이 몰리다 이게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여윳돈으로 주식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마통 뚫죠. 마통 뚫어서 빚내서 사는 거예요. 증권사에서도 빚을 내서 사는 장치가 있어요. 네. 미수, 신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미수도 차고 신용도 차고 마통도 다 뚫었을 때 사람들이 뭘 하냐면 있던 자산을 팔아요. 팔아서 또 큰 걸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올라갈 것 같은 걸 또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그 열풍은 이 정도 수준까지 갔던 거고, 그러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미국에서는 또 마이크론이랑 샌디스크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 두 개를 사기 위해서 뭘 하냐면 안 올라갈 만한 걸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보기로 걸렸던 게 제가 볼 때는 비트코인이랑 금입니다. 그 전에 많이 올랐으니까 사실 갖고 계신 분들도 꽤 많았을 테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오늘 삼성전자가 정말 지구상에서 돈을 제일 잘 버는 기업이 됐는데도 주가가 10% 떨어져요. 네. 이거 왜 이래? 이거 반도체 모자라다며. 그래서 뭐 몇 년 동안 한다며. 그래서 뭐 대통령은 뭐 호남에다가 엄청 또 뭘 많이 짓고 돈을 뭐 몇천억을 붓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게 사실은 내러티브거든요.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 그렇죠. 근데 이게 10% 한번 맞으면 마이너스 10% 한번 맞으면 이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돈이 움직이거든요. 네. 그럼 어디로 갈 거냐? 이미 미국 시장에서는 한 2주 전부터 신호가 나왔어요. 이 이 반도체 마이크론 반도체 실적이 나온 후 이것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잘 나오고 그 다음 날인가에 애플에서 야 이게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래서 우리 제품 가격 20% 이상 올리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때부터 순환매가 돌았어요. 사실 마이크론은 그때부터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고 샌디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되게 유명했던 메타 이슈가 나왔었죠. 그래서 또 빠졌잖아요. 빠졌죠. 이 2주 동안에 미국 안에서는 그 주식들끼리 순환매가 돌았어요. 그래서 뭐 다우존스 대표적으로 이제 나스닥에 있는 것들이 기술주잖아요. 네. 그리고 다우존스에는 조금 서비스도 있고 내수주도 있고 좀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다우존스는 좀 반등했고요. 네, 나스닥은 좀 떨어졌습니다. 약간 이런 상태.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떨어지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는 그동안 못 갔던 IT 이제 뭐 서비스주, 뭐 세일즈포스라든지 아니면 뭐 피그마라든지 그동안 이제 AI한테 우리 그냥 죽었다. 약간 이런 얘기 평가받았던 곳들이 반등했고요.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돌았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아마 굉장히 면밀하게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은 제 말을 이해를 하실 텐데 최근 한 8일 동안에 비트코인 가격이 10%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요. 맞아. 네. 오랜만이라 굉장히 기뻐하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기뻐하는 분들이 이제 많지 않았어요. 많진 왜냐하면 않았죠. 이미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러 그렇죠. 갔었기 때문에 남 얘기가 된 분들도 많고. 그렇죠. 예. 네.
근데 그때가 계기가 언제였냐면 음. 정확하게 메타 뉴스를 블룸버그에서 냈을 때부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돈이 이제 반도체에 묶여있지 않고 풀릴 수 있겠네라고 생각이 드니까 질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오른 것 같고 이제 뒤늦게 사람들이 이거 뭔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떨어지니까 코인 오르네? 약간 이런 얘기를 요즘에야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돈은 지금 이렇게 돌아다닌다. 그럼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방송이 제가 이제 좀 약간 부담스러운 건 뭐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종가가 얼마인지를 확인을 안 하고 네. 이 얘기를 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데 네. 경우의 수로 얘기 드릴게요. 만약에 오늘 삼성전자가 역대급 실적을 냈어요. 근데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반등 없이 종가 저가로 마감을 한다. 그러면 이 공포가 어디로 전이될 수 있냐면 7월 말에 실적 발표를 하는 나스닥의 기술주들로 전이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봤어? 저걸 내고도 10%가 빠져. 그러면 지금까지는 기술주가 어떻게 돌았냐면 원래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도 있고 여러 가지 섹터가 있잖아요. 나스닥 안에서도.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한 번씩 이제 상승을 하면서 돌아가는데 반도체가 못 올라갈 때는 보통은 이제 M7이 올라가든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올라갔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반도체고 섹터를 구분하지 않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이거보다 그럼 더 좋은 실적 낼 수 있어? 그치. 근데 그렇게 내도 떨어질 수 있다는 공포가 들면 이제 돈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미 또 경험했고요, 오늘. 그쵸? 그렇죠. 한 2주 동안 지금 예행 연습을 한 거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저는 비트코인을 주로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비트코인 상승 어디까지 하나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가 부러질 때, 반도체 주식들의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때 그 돈이 다른 데로 순환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비트코인 쪽으로도 돈이 올 거예요, 아마. 그 움직임을 보면 되겠네요. 네. 그쵸? 특히 최근 10일 정도는 비트코인 10% 오르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얘도 후보군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반도체가 조정이 좀 세게 받는데 뭐 가령 이런 그림이죠. 최근 2주일이 실제로 이랬습니다. 나스닥이 떨어지는데 다우존스가 올라가요. 이게 순환매거든요. 이게 돌아간다고 하면 비트코인이 오르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다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간간히. 그럴 땐 진짜 난감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비트코인도 내려가게 되죠. 다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때는 사실. 그럼 일단은 산재되어 있는 악재들을 좀 이쯤에서는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이럴 때는. 그러면 스트레티지가 사실 좀 투심을 짓누르는데 좀 한몫한 건 사실이잖아요. 한몫이 아니라 한 10목 정도. 한몫은 했죠. 이게 근데 결국에는 이런 것도 했거든요. 기관 매수 주체마저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우려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 스트래티지가 32개를 6월 초에 팔았는데 그게 사실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달러 밑으로 내려가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32개 판 게 가격을 밀어내렸다 이게 아니라 32개를 팔므로 해서 이 친구들이 한 번도 비트코인 판 적이 없거든요. 근데 80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이 이제 쏟아져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공포감이 사실 센티멘트를 굉장히 안 좋게 만들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밀렸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어제 또 공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 한 8일 정도 어간에 한 3,800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팔았다. 근데 지금 이제 32개 팔았고 3,800개면 이제 100배 차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팔았을 때는 그렇게 많이 내려가진 않았거든요. 이 친구들이 왜 팔았는가 하니 그동안에는 스트래티지라는 회사는 온갖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해서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는 업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처음에는 가지고 있는 보유 현금으로도 해보고 주식도 팔아보고 그래서 이제 돈을 다 땡겼는데 땡길 수 있는 데까지 다 땡긴 거예요. 더 이상 돈 나올 데가 없으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우선주를 찍기 시작합니다. STRC라고 하는 우선주를 찍었는데 이 우선주 컨셉이 연간 11.5%의 배당을 줘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장사가 좀 됐어요. 연간 11.5%면 뭐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나쁘지 않은 게 엄청 좋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좀 욕심이 있다. 근데 이 STRC는 100달러의 가격이 고정되어 있는 컨셉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스트래티지에서 네. 아, 이게 100달러가 정가인데 물론 매수 매도에 따라서 가격은 움직일 수 있어. 하지만 근데 우리가 볼 때는 100달러가 정가고 우린 이걸 100달러에 고정하기 위해 노력할 거야. 이게 이제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랑 되게 비슷한 논리거든요. 그렇네요. 담보만 없는 그런 거예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스트래티지 좀 믿음직한데 그렇다면 나는 마통을 뚫어가지고 5배 레버리지를 튀겨봐야겠다. 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못해요. 네, 근데 겁쟁이라. 이제 코인을 많이 하고 미국에서 그냥 금융하는 정도의 생각만 하더라도 레버리지는 굉장히 일상화돼 있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수익률이 5배를 마통으로 뚫으면 연간 뭐 한 4, 5% 이자 주더라도 거의 한 40% 이상의 배당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그렇죠. 거죠. 이거 완전 꿀인데? 이러고 당연히. 이제 그죠. 많이 팔렸어요. 이게 펀딩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그 돈으로 상반기에 이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뭉텅뭉텅 좀 흥청망청 많이 샀습니다. 그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 비트코인 안 올랐잖아요. 안 올랐죠. 그리고 이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쟤네 저 배당금은 무슨 돈으로 줘? 라는 이제 그 의구심이 이제 6월에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100달러에 붙어 있어야 되는 STRC 가격이 75달러 밑으로 내려갑니다. 너무 큰데요. 너무 큰데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제가 예로 들었던 5배 레버리지를 쓴 사람은 이미 원금 전체가 청산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게 이제 악재인데, 네, 그쵸. 예, 지금 왜 이제 좀 제 얘기가 지루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지루하지 않고서 너무 놀라워서 그래요. 왜냐면 제가 이제 거의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나와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있는 일이 너무 많은 거야, 지금. 이렇게 맞아요. 예, 이해하시기 위해서 들어야 됩니다. 참고 들어주세요. 그리고 요즘은 비트코인 낮다고는 뉴스도 안 보시기 때문에 네. 이럴 때 들으셔야 돼요. 이거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괜히 STRC라는 게 있대 이러는 친구하고는 이제 의절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듣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그냥 들어가 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거 그때 위험하다. 돼서 찾아보면 이제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STRC라는 이 우선주의 가격을 100달러로 다시 원복시키기 위해서 스트래티지와 마이클 세일러 의장이 혈안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갈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저도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의구심이 드는데 사실 갈 수 있다 없다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고 가면 전 좋겠죠. 어쨌든 그 비트코인을 많이 사는 기업이니까.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다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왜 그러면 3,800개를 팔았냐. 이걸 주려고 판 거예요. 네, 이것 때문에. 얘를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는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강력한 올라갈 것 같은데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줘서 사람들이 사게 하던지 아니면 본인이 사는 거죠. 내가 비트코인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그냥 시중에서 긁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아이디어. 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스트래티지는 지금 이제 지상과제로 이걸 하게 되어 있고 이걸 한답시고 이제 한 주 전에 일종의 이제 비상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게 뭐냐면 야 우리 지금 현금이 25억 달러 있다. 근데 STRC 이 우선주 배당을 주는데 월에 1.4억 달러를 써. 그럼 산수해보면 25억 달러면 한 대략 18개월 정도가 나와요. 네. 그러면 1년 반이잖아요. 우리 1년 반 동안 배당금 줄 걱정 없으니까 니네 이거 사도 돼. 이런 메시지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뭐랬냐면 우리가 이 돈으로도 안 되면 비트코인을 팔아서 12억 5천만 달러어치를 새로 현금을 조달할게 라는 약속도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그 중에 3,800개가 이번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12.5억 달러면 사실 비트코인 현재 가격으로 하면 한 2만 개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제 앞으로도 한 16,000개 정도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게 지적하신 게 정확한 게
스트레티지가 이걸 또 팔 수도 있지 않냐? 또 팔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있고, 근데 16,000개라는 숫자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얘네도 이 친구들도 고등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막 하루에 다 팔거나 이러진 않을 거거든요. 이것도 한 10일어간에 사실 이제 3,800개를 판 거고, 그러면 이 물량을 시장이 버틸 수 없는 물량이냐? 그렇진 않아요. 아, 그렇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ETF로 돈이 좀 많이 들어와 주면 충분히 가능한데, 그 문제는 또 뭐냐면 ETF도 5월 7일부터 지금 특히 블랙락에서 돈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는 빠졌죠.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비트코인에 굉장히 악재가 겹쳤던 부분들이고,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ETF에서도 돈을 계속 팔았어요. 스트레티지도 비트코인 지난주에 팔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가격 10% 올랐잖아요. 그냥 그것도 좀 사실 아이러니예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강하냐면 이 다음 내러티브가 어디냐라고 하는 힘이 제일 강한 거예요. 그럼 아직까지는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이제 되게 상징적인 건데, 보통은 미국 시장의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되면 다음날 점심 때쯤에 우리가 그 통계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제 시장이 비트코인이 이제 스트레티지가 이걸 팔았다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원래는 63,000달러 선에 있었는데 이게 61,000달러까지 밀립니다. 네. 그랬다가 이제 미국 장 개장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약간 이런저런 립 서비스를 조금 했어요. 그 영향인지 어쩐지 이게 64,000까지 다시 반등을 하거든요. 그래 놓고 오늘 ETF 어떻게 했나 보자 까보니까 3억 달러 순유율. 그러니까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요. 팔았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반도체가 너무 의학을 부렸던 거예요. 말하자면 여기서 너무 이게 내러티브 강력해서 여기로 이렇게 빨려가는 돈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게 지금 뭐랄까 이 족쇄가 헐거워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약간씩 이제 무서워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비트코인도 눈에 들어오고, 야, 저거 피그마 너무 많이 떨어진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해보고, 뭐 세일즈포스 뭐 AI 된다고 해도 저긴 데이터를 갖고 있잖아. 뭐 약간 이런 생각도 해보고,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아까도 말했죠. 뭐다? 순환매가 돌 때의 상황이고, 이게 아니라, 그냥 지금 제가 볼 때 오늘 삼성전자 종가마가 얼마에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10% 떨어진 거는 과하거든요. 네. 여기서 이걸 유지하거나 더 떨어지거나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네, 순환매가 돌기가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죠. 야, 일단 피하자. 이게 될수 그러면 있습니다. 바닥과 상승은 어떻게? 바닥은 사실 쉽진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들을수록. 보통은 이제 단기, 중기, 장기로 이제 전망을 하잖아요. 지금 제가 방금 드린 게 단기 전망. 정말 한국어로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네. 국내에서 이런 얘기 한 사람 저밖에 없어요. 보통 그치. 네. 아니 굉장히 지금 보통은 코인 얘기하시는 분들이랑 지금 약간 그 보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금 수급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중장기로 가게 되면 조금 얘기가 달라지는데 근데 중장기는 사실 제가 이 2달 전에 나와도 비슷한 얘기고 3달 전에 나와도 비슷한 얘기일 거예요. 비트코인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AI 때문에 그래요. AI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일단 대전제가 뭐냐면 AI의 패권을 놓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고 있다. 더 좋은 AI를 누가 먼저 만드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러면 그쵸. 보통 인간 세상에서 모든 일이 이렇게 벌어지는데 좋은 거를 빨리 만들려면 돈이 많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돈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일단 하이퍼 스케일러들이 자기들이 그동안 쌈짓돈 막 모아서 가지고 있었던 현금 다 풀었죠. 그렇죠. 이제는 이제 채권 찍기 시작했잖아요. 얘네도 돈이 없어. 그러면 여기서는 누가 움직여줘야 되냐면 사실 미국 정부가 움직여줘야 돼요. 미국 정부는 그리고 이런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산업을 이제 집중 지원해가지고 아예 없던 산업을 만들어버린 경우가 저는 역사를 좀 찾아봤었는데 제일 재밌었던 사례는 1920년대에 미국이 땅덩어리가 엄청 넓잖아요.
근데 지금은 보면 자동차도 많이 타지만 공항이 곳곳에 있어서 비행기를 되게 많이 타고 다니거든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처음에 우체국을 통해서 만들어진 네. 거예요. 우체국이요? 네. 항공우편을 지원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아,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항공우편 이제 항공 뭐랄까 물동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야, 여기에다가 어차피 이거 정부가 보전해 주는데 비행기 좀 더 크게 만들어서 사람도 태워도 되지 않아? 이렇게 된 거야. 그 당시로는 되게 기발하다. 그렇죠. 그 당시에는 사람이 타는 비행기가 지금이야 막 이렇게 비행기 그렇죠. 많이 타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잉 직접 이제 여객기 만드는 회사도 네. 미국에 크고 이제 남아 있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항공 시장을 굉장히 양분하는 유명한 항공사 중에 하나가 미국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 거고 AI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뭐 다 비슷해요. 인터넷도 그렇게 키웠고요. 그렇네요. 돌이켜보니까 그렇네요. 미국이 이렇게 키운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미국은 돈을 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미국이 쓸 돈이 없어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뭐 국채 찍어야죠. 치명적이네. 국채를 찍어야 되는데 국채를 찍으면 국채의 이자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이 또 인플레이션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섣불리 못하죠. 네, 섣불리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채 이자율을 올리지 않는 국채 수요가 필요해요.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고 그렇네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서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AI 쪽에 돈을 많이 쓰게 될 거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어떻게다가 돈을 많이 쓰냐. 지금 AI 액션 플랜이라고 하는 문서를 이미 작년에 냈어요. 거기 보면 두 가지 시사점이 나오는데 일단 거기서 구체적으로 다루는 내용은 뭐냐면 미국 그 기업이 생산한 모델을 AI 일종의 표준으로 만들어서 이걸 데이터 센터랑 묶어서 패키지로 판다. 요게 굉장히 긴데요, 이 문서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다 할 수 없으니까 이걸 한 문장으로 축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패키지로 판다.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데이터 센터 밀집도가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어디예요? 미국입니다. 미국. 중국이랑도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또 짓고 있죠. 그러면 이거를 다 미국에서 쓸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렇죠. 전력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고. 데이터 센터가 아예 없는 나라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컴퓨팅 파워를 얹어서 패키지로 팔 것 같아요. 해보세요. 네? 해보세요. 사업을.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못 하는데 괜찮을 것 괜찮은 미국만 할 수 방법인데요?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그러면 누가 사야 되냐? 보통은 데이터 센터가 일절 없는 나라는 가난해요. 그렇죠. 왜냐면 짓지를 못하죠. 네, 데이터 센터 자체를 못 짓는 나라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제가 그냥 지도를 딱 봤을 때 들어오는 곳은 일단 남미, 그리고 남미. 유럽. 근데 유럽만 해도 사실 뭐 미스트랄이니 뭐 해서 여기도 이제 방어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AI 기업을 키우려면 먹거리를 먹여줘야 되는데 그거 미국이 가져가 버리면 여기는 이제 EU의 어떤 독자적인 AI 기업이 우리 보통 서버린 AI라고 하는데 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방어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이런 개념조차도 없는 곳이 중동과 남미와 아프리카입니다. 그렇네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서 되게 재밌었던 게 이 세 곳이 모두 중국의 1대1로 기착지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더 현실적인 곳이긴 하네요. 네, 그쵸? 특히 남미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것도 이제 되게 정치적인 상황이랑 맞물려서 재밌는 부분인데 남미는 최근에 어디였죠? 나라가 기억 안 나는데 최근에 하여튼 선거가 있어가지고 지금 브라질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다 친트럼프 성향의 정부가 들어섰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게 남미가 중국이랑 되게 친했거든요. 그렇죠. 트럼프 2기 들어서 이거를 들어가서 하나하나 다 걷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우리의 정서에서는 굉장히 나쁜 행위지만 쿠바도 괴롭히고 있고 그리고 베네수엘라도 가서 대통령 이제
새벽 배송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큰 그림에서는 이런 게 돌아간다. 일단. 그리고 이제 다음 두 번째. 네. 이거는 AI 액션 플랜 거기는 안 나오는 건데 이 AI 모델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네. 하나는 오픈 웨이트, 그리고 하나는 도메인,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론티어 모델.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챗GPT 뭐 5.5, 네. 뭐 클로드의 오프스 4.8, 뭐 클로드의 미토스 5, 뭐 페이블 5 이런 거는 프론티어 모델이에요. 그리고 오픈웨이트가 뭐냐면 오픈웨이트는 네. 그러니까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가중치를 공개해 놓은 모델이에요. 아. 그래서 보통은 뭐 QN 네. 그리고 메타가 만들었던 라만가 리만가 하는 모델이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모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세 가지가 약간 사용 자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아주 고도의 작업을 하지 않는 사람은 오픈웨이트 모델로도 충분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론티어 모델을 지금 엄청 열심히 개발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그럼 지금 구조가 어떤 구조냐면 프론티어 모델을 미국에서 엄청 열심히 개발해 놓으면 중국에서 그거를 가져다가 증류라는 방법을 써서 약간 성능이 모자라지만 그래도 굉장히 쓸만한 모델을 뚝딱뚝딱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게 누가 가성비네. 봐도 그렇죠. 가성비가 안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오픈 AI나 클로드가 그렇게 프론티어 모델에 매달리느냐? 이거는 초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랑 관련이 있어요. AGI. 네, 너무 이제 배가 산으로 가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네. 초인공지능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프론티어 모델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AI를 말해요. 기가 막히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네. 지금 거기에 세계에서 연봉 제일 많이 받는 AI 개발자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그러니까요. 4개월 걸리면 그게 하나가 버전업이 되는 건데 얘는 그냥 데이터랑 전기랑 뭐 이런 것만 넣어주면 또 다른 세상을 만드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뭐 가령 채널 A에서 필요한 채널 A 맞춤형 AI 그렇네요. 뚝딱뚝딱 나옵니다. 있기만 하면 정말 많이 쓰겠다. 그렇죠? 이게 그래서 게임 체인저예요. 그럼 결정적일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습니까? 어쨌든 비트코인 얘기야. 중장기 전망을 하다 나왔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미국은 이런 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AGI 하나만 해도 일단 미국 정부용 AGI, 그렇죠. 미국 뭐 야전 교범용 AGI, 그러니까 AGI가 아니지. 그러니까 미국 정부용 AI, 뭐 미국 군대에서 쓰는 AI, 군대가 중국에서 쓰는 AI 다 맞춤형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시간도 잡고 퀄리티도 잡고 다 잡을 수 있는 이거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저희는 구경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이제 그렇죠. AGI가 언제쯤 나오냐? 빠른 사람은 2028년 얘기도 하고요. 2030년 안에는 무조건 나온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막 쏟아 부으면서 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게 얼마나 그 지상 과제겠어요. 그렇죠. 이 모든 걸 하는데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돈이 지금 민간에서 나올 수 있는 구멍에서는 거의 없으니까. 다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럼 미국 정부가 돈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 거의 그러네요. 유일한 방법이 스테이블 코인밖에 없다. 스테이블 코인은 그래서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갈 당연히 수밖에 올라가요. 없다. 근데 반대로 이것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월가의 그 차트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을 팔고 금으로 간다라고 말도 했거든요. 네. 공개적으로. 이거는 어떤 또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행운을 빌어야 되는. 아, 단순하게 행운을 빌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게 저는 요즘 들어서 든 생각이요. 비트코인 업계에도 4년 주기설이라는 그 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기가 막히게 잘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이클이라고 항상 그 고수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4년 주기설이 이제는 음. 맞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네. 왜냐하면 시장도 실제로 좀 안 맞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시장의 구조 자체가 바뀌었고, 그리고 4년 주기설의 핵심 이유가 이 비트코인 반감기에 줄어드는 공급량인데, 그 공급량 자체가 줄어드는 게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영향력도 같이 따라서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시장 크기는 훨씬 커졌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과거에는 물 한 바가지를 제 얼굴에다 뿌린다라고 하면 그건 굉장히 차가웠겠죠. 그쵸. 근데 물 한 방울을 뭐 이 스튜디오 안에다가 던진다고 하면 영향이 거의 없을 거잖아요. 약간 그런 비유인데, 근데 저는 그렇게 주장했지만 굉장히 얄궂게도 이번 사이클에도 거의 4년 주기설이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과연 4년 주기설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는 결과값이고요. 그럼 중간에 어떤 것들이 있었냐? 일단 작년 10월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의 200억 달러 수준의 그 청산이 있었고요. 그쵸. 이거 4년 주기설로 설명 안 되는 거거든요. 전혀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미 주기설은 끝났다고 엄청 그렇죠.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2024년만 해도 비트코인이 그냥 그 올해의 자산이었어요. 제일 상승률이 높은. 근데 작년에 뒤집어졌던 이유가 AI가 엄청 약진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엄청 따라붙고 반도체 가격이 거의 이제 뭐 주가 자체가 거의 10배가 뛰었잖아요. 이거 4년 주기설에 나옵니까? 얘네가 나오죠. 뛰는 바람에 유동성 다 글로 갔단 말이에요. 안 나오죠. 올해 그쵸. 이란 미국 전쟁 4년 주기설에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우연의 일치다. 우연의 일치가 공식화된 느낌인 거네요. 근데 우연의 그쵸? 일치가 겹쳤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4년 주기설의 흐름과 맞다 보니까 또 그게 좀 아이러니예요. 짜증이 그쵸?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에서는 없어졌다 이렇게 네. 했는데 또 결과로 보면은 네. 얼추 뭐 그렇죠. 무시 못하는 수준은 됐고. 네, 결과로 봤을 때는 지금 4년 주기설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못 넣나 봐요. 네. 그 그래, 주기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차트는 맥락이 없어요. 명언인데요. 차트는 맥락이 없다. 네. 차트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트 자체가 그냥 아주 자연 상태, 별다른 변수가 없을 때 사람들의 심리를 굉장히 저는 잘 대변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는 차트가 굉장히 잘 맞는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과거에는 코인도 차트가 굉장히 잘 맞았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지금 고맥락 시장에서 뭐 금도 저는 잘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이유예요. 얘도 소외를 받았어요. 그쵸. AI가 잘 갈 때.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에 비해서 아마 뭐 비트코인 팔아서 금으로 간다는 건 상대적으로 하락률이 금이 덜 하니까 네. 올 초부터 보니까 비트코인 28 빠지고 금은 4니까 네. 상대적으로 이게 덜 빠진다는 뭐 그런 심리적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그쵸? 그래서 아까 행운을 빈다고 한 거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금은 중앙은행이 계속 매집을 한다라는 내러티브 말고는 없어요. 올라야만 그럼 사실 하는 이유가. 그 이유면 아주 많이 예전에 작년처럼 그렇게 오를 수는 없고 어쨌든 유지 정도는 되는 거네요. 4, 5% 정도 선에서. 그럴 그쵸?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반기 정도, 하반기에. 사실 AI로 돈이 쏠렸던 것 자체가 네. 약간의 이상한 상태라고 저는 보고 그리고 음. 요때 작동을 안 했던 몇몇 이제 경제적인 법칙들이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AI에서 돈이 스르륵 빠지는 순간 다시 작동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가 지금 이제 올라가면 모르겠지만 지금 금리 아까도 아까 질문 금리 얘기를 안 했구나. 금리가 이제 6월 FOMC에서 약간이 아니죠. 사실 상당히 매파적인 방향 전환을 시사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9월 달에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왜 이 얘기가 나왔냐? 전쟁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서 호르무즈가 막히고 유가가 올라가니까 물가가 떡상을 했다. 이게 이제 사실 이어지는 건데 지금 유가가 거의 전쟁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한 3달러만 더 떨어지면 전쟁 이전이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 이 기름 전문가들, 그러니까 원유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었냐면 지금 현물 원유 수급이 박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호르무즈가 열린다 하더라도 맞아요. 유가가 되돌아갈 때까지 적어도 몇 달은 걸릴 것이다.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생각보다 빠르게 유가가 떨어지고 있고 실제로 미국에서의
뭐 휘발유 소매 네. 가격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물가가 이렇게 빨리 떨어진다면 원래 우리가 금리 인상해야 되는 이유도 사라지는 게 아닐까? 그래서 좀 기대감에 반영된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시점에서 기준에서 보면 금값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금리가 보통 내려가면 금값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니까. FOMC도 이런 분위기를 한번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마냥 올리는 것도 자기네들도 부담스러울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올리고 하는 패턴을 보면요. 한 번만 내리거나 한 번만 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한 번 올리잖아요. 그럼 뒤에서 몇 번을 그쵸. 올립니다. 그러니까 더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시작하기가.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분위기가 9월에 올리고요. 내년 후년은 또 내리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속적이지가 않고 일단 그리고 올렸다가 내리고 그럼 뭐하러 올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케빈 허씨도 또 뭐 태스크포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저 하는 방송에 출연하셨던 분이 그런 비유를 드시더라고요. 전대 회장님이 물러나고 어떤 기업에서 새로 누가 딱 올라갔는데 올라가자마자 인사명령, 태스크포스 만든다. 무슨 의미겠냐? 그쵸. 다 뒤집는다는 뒤집는다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상하게도 케빈 오씨의 태스크포스 설에는 사람들이 그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물론 이제 그것만 놓고 볼 수는 없지만 뭔가 인간 사회에서의 약간 지혜의 어떤 그 레이어에서 보면 충분히 가능한 그쵸? 얘기다. 그래서 결국에는 케빈 오씨의 마음속에는 뭔가 금리를 조금 완화하고 그리고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은 AI를 통한 생산성 확대로 충분히 낮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전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누구나 자기의 이름을 역사에 쓰고 싶어 해요. 아유, 당연하지. 그 자리까지 갔으면 더더욱 그렇겠죠. 케빈 허씨는 아마 AI 시대에 어울리는 첫 번째 프레임워크를 만든 의장으로 기억되고 싶을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인상 가능성 거의 없다. 그러면 그걸 토대로 했을 때 보셨을 때 주식 포함, 주식, 비트코인, 금 이 포트폴리오 사실 너무 어려워요.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데 답도 정해져 있을 수도 있어요.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좀 분배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좋을까요? 일단은 저는 클라우드는 AI 클라우드?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는 잘 접근하셔야 되는 게 사람들이 되게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쵸, 무서워해요. 왜냐면 이게 막 뚜렷하게 숫자로 파바박 보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는 일단은 조금 상황을 보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가령 삼성전자가 빠진다? 어디까지 빠진다? 네. 그래서 그때 그렇다고 바로 들어가지 말고 네네. 바로 팔지 말고. 네. 근데 확실한 거 하나는 뭐냐면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구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랑 뭐 아마존 이런 애들은 도대체 저 천문학적인 돈을 무슨 확신을 가지고 쏟아붓는 거야? 늘 궁금해요. 그쵸? 늘 그래서 저도 궁금해요. 찾아봤어요. 알겠는데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한참 스마트폰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인터넷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 클라우드 사업을 해서 사실 지금 투자하는 돈을 다 모은 친구들이에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알짜고 돈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또 한 번에 박차를 가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근데 반도체는 정말 좀 이렇게 약간 이게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자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제일 잘 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이런 기업들에 비해서는 좀 아직은 리스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클에 굉장히 민감한 그 사업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일단은 뭐 오늘 방송 날짜는 7월 7일인데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고 이제 향후에 좀 주식은 이 재편이 어떻게 되는지 뭐가 주도주가 되는지 여전히 반도체가 가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고 비트코인은 시장이 부서지지만 않으면 저는 조금 반등을 할 것 같아요. 꾸준히.
그러면 조금 괜찮을 때 조금씩 적립식으로 사놓는 것도 그리고 늘 말씀하시는 예, 괜찮지 방법이네요. 않더라도 저는 적립식으로 사라고 얘기해요. 그래요? 보통 한 3주 전부터 얘기했는데 음. 6만 달러 정도의 가격이면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여태까지 보면 패턴상 이 패턴도 항상 맞으리란 법은 없는데 보통은 상승이 있고 고점 대비해서 많으면 80%, 적으면 뭐 6, 70% 정도 하락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 사이클의 고점이 어디였냐면 12만 6천 달러였습니다. 그러면 절반 딱 하면 6만 3천 나오죠? 네, 지금 나와요. 가격이에요. 그리고 요거보다 이제 그러면 한 20% 정도가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얼마입니까? 5만이죠. 5만. 네. 그러니까 5만 정도가 내려가는 건데 가격이 50%에서 반등을 할지 60에서 할지 70에서 할지를 몰라요. 그쵸, 모르죠. 그래서 적립식 투자를 하실 때는 6만 달러가 왔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냥 조금씩 사시는 게 좋습니다. 금도 마찬가지로 보시는 거죠. 금도 그러면? 마찬가지죠. 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그 두 가지 반도체 그 순환매와 그 다음에 나스닥 그 부분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비트코인, 네. 금 모든 게 주식은 사실 뭐 기업 이슈도 있지만 이게 너무 넓어서 비트코인과 금은 또 어렵거든요. 그 두 가지 주신 걸 저도 좀 기억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차트 볼 때.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아마 그러면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결국에 미국은 돈을 쓸 수밖에 없다고. 그럼 결국에 미국이 돈을 쓰면 그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AI 하는 기업들한테 가게 돼요. 그렇겠죠. 하이퍼스케일러들이나. 그러면 이 친구들은 사실 떨어지더라도 그 폭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에서 한번 좀 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IT 서비스 중에 AI 때문에 다 쟤네 그냥 사라질 거야 라고 했던 애들이 조금 이제 옥석 가리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잘 보시는 게 좋은 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독자적인 데이터. 그러면 좀 생존 가능성이 높으니까 거기는 좀 반등이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근데 얘네는 뭐 있으나 마나 만약에 AGI 나오면 그냥 다 대체다. 네.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방어가 불가능하다. 비즈니스 모델이. 그러면 이제 걔네는 정말 도태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급등했을 때 뵀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급등하면 또 할 말이 없습니다. 또 할 말이 없나요? 네, 또 우리 얘기하려면 그러면 하락해야 되는 거고. 네, 올라가는 말에 적당할 사세요. 때. 네, 적당할 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완 원더프레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